안녕하세요, 최소연입니다. 저는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여러분과 인사를 나눈 지는 올해로 19년 차가 됐고요. 또 스쿠버 다이빙 강사가 된 지는 올해가 딱 10년 차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스쿠버 다이빙 단체인 패디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이 스포츠 스쿠버 다이빙이 주로 바다에서 하는 거고 또 수중에서 하는 스포츠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바다, 물 하면 아무래도 사계절 중에 여름이 떠오르기 때문에 저를 바다와 여름과 이렇게 맞닿아 있는 사람으로 떠올려 주셨구나 라는 생각에 되게 좋았습니다. 작년 내내 제가 열심히 준비했던 바다를 소재로 한 저의 감성 에세이가 올해 연초에 출간이 됐고요. 지금은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수중에서 촬영한 영상과 사진을 가지고 제가 수중 전문 채널을 유튜브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여러분 통화 연결할 때 볼 수 있는 영상인 V컬러링의 작가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 굉장히 긴 호흡의 드라마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좀 많이 우울감에 젖어들었을 때인데 딱 올림픽이 개최되면서 저한테 휴가가 주어진 거예요. 일주일 정도. 뭘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옛날에 한 동료가 스쿠버 다이빙이라는 스포츠가 되게 좋아, 한번 해봐, 기회 되면 꼭 해봐 라고 했던 게 떠올라서 무작정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까지 제가 잘 맞을 줄 몰랐어요. 그 힘듦이 있었던 게 얼마나 지금 생각해보면 다행인가 느끼고 있습니다. 스쿠버 다이빙은 정말 인간적이고 따뜻한 스포츠거든요. 스쿠버 다이빙에서는 호흡이 굉장히 중요해요. 물속에서는 내가 숨을 쉬면 이게 버블이 뽀글뽀글 올라가고 귀에서도 그 예쁜 공기방울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호흡을 관찰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한정된 기체를 갖고 가기 때문에 이 호흡을 안정적으로 해야 되고 나한테 남은 기체가 얼마 있는지를 계속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물속에서 끊임없이 나를 돌아보고 나랑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라서 참 좋고, 또 한 가지 인간적인 면은 스쿠버 다이빙은 반드시 둘이서 짝을 이뤄서 하는 스포츠예요. 우리가 늘 철저하게 준비해도 뭔가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것처럼 물속에서도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버디를 정해놓는 거예요. 정말 위기의 순간에서 나를 구해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나를 돌아볼 수 있어서 혼자 있는 시간도 있지만 버디라는 시스템이 있어서 외롭지 않게 해주는 정말 인간적이고 따뜻한 스포츠라고 생각합니다. 스쿠버 다이빙이 있고 프리 다이빙이 있는데, 스쿠버 다이빙은 기체 탱크 안에 압축 공기를 넣어서 저희가 호흡기를 물고 물속에서 편하게 숨을 쉬면서 다니는 다이빙이고요. 프리 다이빙은 그런 기체를 따로 챙겨가지 않고 본인의 숨을 참을 수 있을 만큼만 즐기는 다이빙이에요. 스쿠버 다이빙은 정해진 기체 안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편하게 숨을 쉬면서 둘러보는 거기 때문에 좀 더 바다 환경과 해양 생물과 더 교감하고 소통하고 편하게 둘러볼 수 있는 분위기, 차이점이 있는데, 프리다이빙은 아무래도 장비가 되게 간소하기 때문에 요새 젊은 세대들이 입문하기가 훨씬 스쿠버 다이빙보다 편한 느낌이 있고요. 오리발이 스쿠버 다이빙에 비해서 평균 2배 정도 길어요. 프리다이빙은 이렇게 서 있잖아요. 머리부터 다리까지. 여기에 오리발까지 더해지면 사람이 엄청 길고 날씬해 보이거든요. 그렇게 예쁜 사진을 찍기 원하는 젊은 세대들한테도 굉장히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스쿠버 다이빙은 안전하게 교육을 받고 절차를 잘 지키면 정말 즐겁고 아름다운 스포츠지만, 어쨌든 물속에선 인간이 숨 쉴 수 없기 때문에 제대로 교육받지 않고 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가르쳐줄 수 있는 곳인가를 알아보시는 게 일단 중요하고, 그리고 바다에도 여러분 난이도가 있다는 거 아시나요? 사실 대한민국의 바다는 굉장히 어려운 바다예요. 처음에 초급자가 동해에 딱 빠지면 너무 무서울 수도 있어요. 따뜻한 동남아 바다에 가서 즐거운 경험을 쌓으시는 걸 추천드리고, 교육비 싼 데를 너무 찾지 말자. 이거 두 가지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해양 생물이나 스쿠버 다이빙을 제가 덕질한다고 표현하거든요. 요새 모두들 덕질 하나씩은 하고 계시지 않나요? 덕질을 하는 어떤 아티스트의 팬들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공연장이나 그
아티스트를 만나러 간 자리를 그 팬들이 더럽힐까요? 절대 아니죠. 막 치우려고 할걸요? 저도 그냥 그런 비슷한 마음이었어요. 처음 할 때는 막 90년대부터 시작하셨던 원로분들께서 옛날엔 바다가 아니랬어 하실 때 저 놀리려고 거짓말 하시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제 눈엔 너무 예뻤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10년이 지나 보니까 아, 그때보단 조금씩 산호도 건강이 나빠지고 있고 바다 생태계도 좀 변화하고 있구나를 이제 느끼고 있어서 내가 사랑하는 바다를 더 오래 즐기고 싶은 마음, 그리고 덕질하는 우리 해양 생물들이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관심을 갖고 뭐라도 좀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슈트의 바지에 큰 주머니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프리다이빙이나 스쿠버 다이빙을 하면서 물속에 들어가서 뭔가 생선을 잡아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안 되고요. 저희는 들어가서 남기고 오는 건 오로지 내가 내뿜은 버블뿐, 그리고 손댈 수 있는 건 온리 쓰레기입니다.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요. 쓰레기가 있으면 주워 오는데요. 사실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부분의 바다는 정말 아름답거든요. 다이빙 하다가 거의 뭐 2-3개 정도 볼 때도 있고 아예 없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그때 주워 나오는 거고, 어떤 때는 제가 한번 제주에 갔는데 평소에 알던 바다와 다르게 정말 쓰레기가 많았던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때는 제가 팀을 꾸려서 가서 직접 쓰레기 수거만을 위한 다이빙을 하기도 합니다. 남편을 만났던 2019년 5월에 난루수안에서 나이트 다이빙을 하고 있었어요. 열심히 촬영을 하고 다니는데 제 눈에 쓰레기가 하나 들어온 거예요.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자석처럼 이끌려서 쓰레기를 주웠는데 바지에 주머니가 없는 슈트를 입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 손에 쓰레기를 들고 한 손에 카메라를 들고 이렇게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 만난 지 48시간이 채 안 된 저의 남편이 수중에서 제 어깨를 톡톡 치더니 주세요. 저는 바지에 주머니가 있어요 하는 거예요. 그걸 딱 넘겨줬어요. 제 남편한테 제가 처음 준 게 쓰레기였던 거죠. 그런데 그 순간에 전 너무 로맨틱했어요. 그런 내 모습을 본인도 사진 찍는 게 바빴을 텐데 지켜보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이 사람도 쓰레기에 반응한다는 점, 그리고 이 사람이 나를 도와주고 싶어 했다는 점이 너무 로맨틱했어요. 그 다이빙이 끝나자마자 나와서 남편이 송현쌤 진짜 쓰레기 줍는 사람이었네요 하는 거예요. 카메라가 없는 데서도 정말 저렇게 해양 환경을 아끼는 사람일까 궁금했었대요. 나이트 다이빙은 아무도 나를 안 보는 때인데 그걸 줍는 걸 보고 되게 감동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연인이 되고 나서 이 얘기가 다시 나왔는데, 슈트를 빨래하고 딱 뒤집어서 널었는데 쓰레기가 톡 떨어진 거죠. 그걸 싱크대에 올려놓고 아, 송현쌤이 나한테 준 쓰레기 하면서 며칠 동안 지켜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세상에서 제일 로맨틱한 쓰레기 세젤로스라고 이름을 붙여줬어요. 사실 환경 이슈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절실하게 다가오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너무 와닿지 않은 먼 주제라고 느끼실 것 같거든요. 해양 환경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해라, 이런 일을 하지 마라 라는 메시지를 주기 전에 바다랑 해양 생물을 먼저 친숙하게 만드는 게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소소하게 개인이 바다를 즐기고 해양 생물을 만나서 즐거워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바다에도 저렇게 귀여운 애들이 사네, 바다가 저렇게 재밌는 곳이네, 이렇게 관심도를 높이고 싶어요. 10년 전만 생각해봐도 반려견이나 반려묘에 대한 그런 인식이 지금과는 되게 많이 달랐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나 많이들 키우시고 예뻐하시고 내가 키우지 않아도 반려동물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에티켓이나 문화가 많이 성숙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해양생물도 여러분들이 비록 집에서 쓰다듬으면서 키울 수는 없지만 좀 가깝고 친숙하고 너무 예뻐서 지켜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들이 담긴 다이빙과 바다에 관련된 에세이도 출간을 했던 거고, 인쇄 매체다 보니까 확 와닿는 느낌이 조금 덜한 것 같아서 이제는 제가 찍은 사진과 영상을 바탕으로 한 전시회를 하고 싶어서 그것도 준비 중입니다. 바다를 만나고 남편을 만나면서 세상을 보는 눈이 좀 많이 달라졌거든요. 바다를 오래 보다 보면 상어도 있고 고래도 있고 양팔 다 벌리면 6m가 넘는 만타 가오리라는 생물도 있고 정말 크고 화려한 움직임의 생물들도 있어요. 반면에 새끼 손톱보다도 더 작은 생물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물들을 확대해서 찍다 보니까 이렇게 조그만한데도 자기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먹을 것도 먹고 집도 짓고 사랑도 나누면서 너무나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하지 않으시나요?
나는 왜 고래나 상어를 만나는 그런 큰 이벤트가 내 인생에 일어나지 않는 거야?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저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합격, 승진, 뭐 결혼, 출산 이렇게 누구한테 얘기해도 너무 축하해 라고 축하받을 수 있는 큰 이벤트 우리 누구나 원하죠. 그런데 이렇게 큰 이벤트에 매몰되면 내 주변을 늘 채우고 있는 소소하고 작은 행복들을 놓치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대물들을 찾으러 다닐 때는 당연히 땅바닥에 있는 새끼 손톱만한 생물은 눈에 안 보이는 거거든요. 저는 그냥 주변에 있는 작고 소소한 행복과 기쁨을 자주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런 것들이 모여서 언젠가는 대물을 만나는 큰 이벤트처럼 바뀌어있는 나를 완성하는 것 같거든요. 제가 바다에서 배운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도 꼭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제 에세이에 추천사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께서 써주셨어요. 사람이 굉장히 지치고 힘들 때 내가 보호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을 정신과에서는 안전기지라고 부른대요.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저의 안전기지는 바다와 스쿠버 다이빙인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모두에게 안전기지는 꼭 필요하거든요. 마음의 안정을 받고 다시 에너지를 채울 수 있는 그 안전기지를 찾는 게 전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멀리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뭘 할 때 편안했는지를 꼭 돌아보시면서 여러분만의 안전기지를 찾고 그래서 좀 더 여러분의 라이프를 라이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